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이중주 티보 가르시아 앙투안 몰리니에르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이중주 앨범 소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기타 이중주의 앨범을 기획하고 준비, 제작과 쌍둥이 기타의 탄생 배경, 녹음, 스튜디오와 프로듀싱 등에 관하여 멤버 중 하나인 티보 가르시아의 인터뷰로 기타 이중주를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봅니다. 인터뷰 티보 가르시아 아리아로 시작해 30개의 변주를 거쳐 다시 아리아로 돌아오는데 바흐가 이 작품을 통해 우주적인 순환, 하나의 원을 그려낸 듯한 인상도 받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제가 바흐를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골드베르크 변주곡처럼 완벽하다고 할 만한 작품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이에요. 듣는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여백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 참 경이롭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2곡이 하나의 원형 구조를 이루어 끝없이 반복되는 루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가운데에서 두 부분으로 나뉜 구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으로 접으면 아리아로 되돌아가는 순환 구조로 볼 수도 있고, 세 곡씩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마치 종이접기처럼 여러 각도에서 패턴을 접어보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연주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라이브 연주 때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청중을 약 1시간 동안의 여정으로 이끌어 마지막 아리아에서 성스러운 장소, 즉 안식처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실 이미 익숙한 공간, 즉 처음 들었던 그 아리아로 돌아오는 순간이죠. 즉 성소에서 출발해 긴 여정을 지나 다시 그 성소로 되돌아오는 듯한 체험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묘한 부유감을 동반합니다. 아리아의 마지막 음을 연주하면 곡은 끝났지만 그 소리가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듯 이어집니다. 연주를 마친 저희조차 아직 완전히 현실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관객에게 인사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그 부유감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부유감은 고양된 감정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네요. 무대에서 여러 번 연주하신 적이 있나요? 이런 녹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보통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녹음을 하고 앨범 발매 후에 그 곡을 연주하는 투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어느 정도 무대에서 연주를 거듭해 다듬어진 곡을 녹음하는 방식이 있죠. 아무래도 무대에서 직접 연주한 곡은 깊이와 숙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앙투안과 저는 후자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애초에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녹음할 것을 전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이 곡을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곡에는 9개의 캐논이 등장하고 1도부터 9도까지 점차 음정 간격이 넓어집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연주도 더 어려워지나요? 의외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종의 기타 편곡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1도 캐논은 단순하니까 쉽게 편곡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꽤 어렵더라고요. 고음과 저음은 각각 맡았지만 내성은 두 사람이 나누어서 연주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롱톤, 즉 테누토로 길게 유지해야 하는 음들은 각자가 한 음씩만 담당할 수 있어서 그 내성부를 어떻게 분배할지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멜로디가 단순할수록 오히려 더 어렵고 섬세한 작업이 요구됐죠. 그래서 겉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캐논 외에도 지그, 푸게타, 서곡, 콰들리벳 등의 곡형이 등장하는데 그런 형식을 염두에 두고 연주하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연주할 때는 그 형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각각의 정체성을 어떻게 명확히 드러낼지를 두고 고민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 제7변주 지그의 템포로에서는 저와 앙투안이 떠올린 이미지가 완전히 달랐는데 두 의견 모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두 가지 방식을 다 시도해 본 뒤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두 사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두 의견이 있을 때 그 중간쯤에서 절충안을 찾으려는 방식은 대체로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충분히 논의한 뒤 어느 한쪽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확신을 이번 작업을 통해 가지게 되었죠. 결국 녹음된 결과물을 들어보면 예전에 의견이 엇갈렸던 부분들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챈발로나 피아노 연주도 참고하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챈발로와 피아노 연주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챈발로 연주에서 흥미롭게 느낀 점은 연주자들이 해석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 과감할 만큼 방향을 확실히 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챈발로 연주자들의 해석을 들어보면 그들은 언제나 중간을 택하기보다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배를 몰아가듯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점이 무척 흥미롭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챈발로 버전도 꼭 들어봐야겠네요.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바꾸자면 녹음은 콘서트홀에서 진행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테아트르 포퓰레르 로망이라는 매우 유명한 홀에서 녹음했어요. 음향이 훌륭한 곳으로 피아노 녹음에도 자주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저와 10년 넘게 함께 작업해온 녹음 엔지니어 위그 대쇼 씨가 이 홀을 녹음 장소로서 이상적이다라고 늘 극찬하곤 했는데 그가 몇 번이나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주는 바람에 저도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 정말 대단한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차례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녹음해온 대쇼 씨처럼 이 작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야말로 한 음 한 음까지 꿰뚫고 있는 엔지니어가 녹음을 맡아줬다는 점이 저와 앙투안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티보 씨는 2018년에 솔로 앨범 바흐에게 바치는 헌정을 발표하셨죠. 그 앨범에는 샤콘느를 비롯한 바흐의 작품들과 당시 탄스만 등 여러 작곡가들이 바흐에게 헌정한 곡들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티보 씨에게 바흐와 그의 작품은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세고비아가 연주한 바흐의 녹음을 정말 좋아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의 친구들 중에는 첼리스트나 피아니스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바흐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바흐의 위대함이 자연스럽게 제 안에 새겨졌고 지금도 바흐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바흐의 음악은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존재일 거예요. 저에게 바흐는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인물입니다. 원호와의 첫 녹음에서도 제가 처음 선택한 작품이 바로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BWV 천사의 샤콘느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앙투안과 듀오로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녹음했고 이번 일본 투어에서는 솔로로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BWV 1012을 전곡 연주했습니다. 저에게 바흐와 그의 작품은
언제나 제 곁에 있는 존재이며 연주할 때마다 늘 가슴 깊이 벅차오르는 음악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팬들에게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앙투안과 저는 5년에 걸쳐 우리만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많은 음악 팬들이 이미 피아노나 챈발로 연주로 익숙하게 들어오셨을 테지만 저희가 기타로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지를 꼭 라이브에서 직접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아마 평소에 익숙하게 들어온 기타의 소리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음색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타 팬 여러분은 보통 콘서트에서 짧은 곡들을 다양하게 듣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골드베르크 변주곡처럼 긴 대곡을 기타로 듣는 것은 분명 색다른 체험이 될 겁니다. 저희 자신도 이 1시간짜리 작품을 기타로 연주해 보기 전에는 이 과정이 이렇게 큰 즐거움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앙투안 모리니에르 씨와 함께 국내 방문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내에서도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실현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앙투안과 함께 귀국을 방문하는 가능성에 대해 투어 매니저와 협의 중입니다. 저에게 이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꼭 실현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귀국의 관객은 저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훌륭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고 음악에 대한 연구 열의도 깊고 관심의 폭도 넓어요. 독특하거나 조금 색다른 기획에도 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함께 즐겨주십니다. 그래서 저희의 골드베르크 변주곡도 꼭 귀국의 관객 여러분께 직접 체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일부 사람들은 기타가 클래식 음악의 본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악기라고 생각하거나 기타로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연주하는 것을 조금 이색적으로 볼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타는 건반을 두드리는 피아노보다 현을 뜯어 소리를 내는 발현악기에 훨씬 더 가까운 악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원곡의 정신에 더 근접한 악기라고 할 수도 있고 기타로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연주하는 데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보를 출판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11월 중순쯤 푸졸레 출판사에서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앙투안 모리니에르 씨도 함께 인터뷰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즐거운 연습과 연주를 위하여